큐 찍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실로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지난주에 일이 좀 있어서 못 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못 본 건 아니고 김재용 선생님이 이걸 내검을 했는데 이 영상은 2주 만에 찍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3월 29일 날 5장이었고 왕은 있었고 늘지 않고 그냥 유지 상태에서, 근데 4월 7일 날 보셨다는데 이건 메모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이거 열어보고 뭐가 달라졌는지를 보면서 미루어 짐작해야 돼요. 5장이었는데 그때 이제 증소를 하셨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보통 비닐을 칠까 말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태는 비닐이 일부 이렇게 안 쳐져 있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일주일가량 굉장히 밤에 추웠다면 영하로 떨어지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다 비닐을 한 장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쳐주는 거하고 안 쳐주는 거하고 해보면 알아요. 해보시면 아세요. 그래서 어쨌든 보온이 굉장히 중요한 지난주였었는데 지금 보온이 조금 덜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잘 나가다가 애들이 산란을 안 해버린다고, 추우면. 이제 그러면 되게 손해를 많이 보는 그런 경향이 있죠. 봄에는 아까 김정은 선생한테도 얘기했지만 봄에 하루가 평상시에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해당되는 거니까 하루 손해 보는 것이 그만큼 이제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 한번 열어보시면 되죠. 그때 5장짜리였는데 여기 7장이었던 건 가운데도 여기 색깔이 좀 다른 거, 얘하고를 이제 2장을 소초강을 넣어준 거죠. 증소를 한 거지. 지난주에 2개 증소를 한 다음에 일주일 후에 지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봉장이 조금 넓어졌죠. 이렇게 김정은 선생님만의 봉장이 하나 만들어졌고, 옆에 이제 이번에 구입한 볼통이랑 나란히 이렇게 있는 거고, 이쪽도 위치는 저쪽 아래에 이제 집이 있는 거고, 마찬가지 똑같아요. 오늘 황사가 엄청 심한데 여기 이 언덕, 구름같이 생긴 이 작은 언덕 저편이 자연드림이고 저 끝이 이제 군자산이고, 그러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여기가 자리는 괜찮은 것 같아요. 남향이고. 근데 여기 약간 언덕이 좀 있어서 해가 좀 금방 지는 그런 게 있어요. 한 3시쯤 되면 해가 좀 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보시죠. 먹이장 옆에 있는 것들은 이제 겨울에 먹이를 넣어준 이 먹이들이 이제 빨리 소진돼야 이제 꿀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비행기 모드로 안 했다. 빨리 소진되면 좋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꿀을 받는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표시를 해서 빨리 요거부터 먹어서 해치우라고 그걸 작업을 해줘야 돼요. 이쪽도 있어요. 하나는 이쪽도. 왕대가 있는지도 보시고, 숯벌집 같은 경우는 아래로 이렇게 늘어다른 숯벌은 나중에 진드기가 들어간 다음에 한 2주 있다가 떼주면 되는데, 이 벌집 안에 있는 숯벌들은 어차피 진드기를 그걸 떼내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긁어주는 게 좋죠. 장화 보이시죠? 장화? 이번에 장화를 사셨다고. 자세가 조금 달라지셨죠? 많이 달라졌지. 많이 달라졌지. 이제 점점 농부가 돼가는 거예요. 공기는 많이 했고. 아래 이렇게 늘어진 이 숯벌집은 나중에 공개 봉판이 됐을 때 해내면 진드기를 구제하는 효과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왕대를 달았잖아요. 이 왕대를 잠깐 떼지 말고, 잠깐만. 이거 왕대잖아, 이거. 떼지 말고 놔둬봐봐요. 이 왕대는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이걸 채밀군으로 갈지 아니면 분봉군으로 갈지 이제 결정을 못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도 이제 커가는 거 보고 한번 하자 그랬는데 아직도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결론을 못 내렸어요. 그래서
혹여나 이거 분봉군으로 가야지 그럴 때 왕대가 있으면 좋잖아요. 네, 이 정도면 일단 남겨놨다가 다음 주에 여기 왕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그때 결정을 해서 이걸 이 한 장을 가지고 분봉을 낼 수도 있고, 네, 그래도 왕대는 제거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쪽 구중에 있는 것들은 긁어주면 되고, 긁어줄 때 애들이 또 딸려 죽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살짝 불어도 돼요. 훈연을 해도 되고 불어도 되고. 딸려 죽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다니까. 이게 깔리기는 생각보다 많더라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훈연을 하거나 살짝 불거나. 근데 불 때도 팍 불면 애들이 좀 스트레스 받으니까 호호호 부는 게 좋아요. 살살 불면 살짝 없어져요. 긁어놓으면 바로 얘네들이 이렇게 와서 달려들어서 먹죠. 이건 빨리 이제 우리가 순수한 꿀을 나중에 뜨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빨리 없어져야 되지. 그래서 이 먹이장 관리를 잘 하면, 우리 아카시아 꿀 뜨는 분들은 정리채밀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근데 굳이 정리채밀을 안 하고도요, 이 타이밍을 잘 맞추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꿀을 얻는데 크게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내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양봉은 일이 많아지기도 하고 일이 없어지기도, 어차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볼 텐데 일이 많아지는 내검을 하느냐, 일이 줄어드는 내검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그리고 여기서는 이게 이 뒤쪽이었잖아요. 여기 먹이장이 구퉁에 있는 게. 그래서 긁어준 다음에 이걸 앞부분으로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추울 때 우리가 봄벌 깨우고 나서는 웬만하면 이걸 우리가 소비를 바꿔주는 게 있거든요. 앞뒤로 바꿔주는 건데, 소비는 위아래로 바꿔주는 그 소비 전환도 있고 앞뒤로 바꿔주는 소비 전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 하면 이제 양봉의 기술이 이제 붙는 거죠. 근데 추울 때는 얘네들한테 알아서 하라고 냅두는데, 지금은 그렇게 이제 추위가 다 끝난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영하 1도인가 그랬었는데 이제는 이제 추위가 다 끝나가고 5도, 4도 뭐 이렇게까지 이제 영상으로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조금 편하게 관리하셔도 되고, 이럴 때에는 뒤에 있는 그 먹이장, 귀퉁이에 있는 먹이장도 앞으로 돌려줘서 조금은 이제 그걸 먼저 애들이 먹거나 그 자리를 비우고 그게 산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좋습니다. 지금 3장 봤는데 3장까지는 양호한 것 같아요. 양호하네. 지금 지난주에 2장을 넣어줬는데 이게 이제 얼만큼 집을 졌는지 거기다 산란했는지 보면 알 수가 있죠. 이게 새로 지은, 새로 넣은 거. 그 산란했는지 한번 보시죠. 꿀이야 산란한 거야? 꿀이야? 잠깐만요. 한번 이걸로 한번 볼게요. 꿀이야 산란한 거야? 아니, 반짝반짝 하는 거는 근데 이거는 반짝을 하는데 꿀 이거- 같아. 잘 안 보이는데 이걸로도 보이나? 어쨌든 이 정도면 이제 산란하겠죠? 하겠지? 네. 우선 이쪽이 돼 있으니까 봉지가 집은 다 졌고, 집은 다 집은 졌고 일주일이면 집은 보통은 뭐 빨리 지으면 하루 만에도 짓기도 하고, 아니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지면 이제 되죠. 지어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바로 산란하니까 산란이 돼 있을 겁니다. 적시에 증소를 해준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때 이제 한 장을 증소를 소초광으로 증소를 해야 될지 2개로 해야 될지, 그때 내가 2개를 했어.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됐을 건데, 한 장을 잠깐만요. 한 장을 만약에 했다고 하면 지금 되게 횡했을 건데, 2장을 했는데도 좀 괜찮다 그러면 봄벌 키울 때에는 이렇게 과감하게 증소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소극적으로 하는 것보다 좀 느슨하게 관리하면서 과감하게 하는 게 벌을 많이 확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따 이제 더 보면 증소를 2장 하기를 잘했는지 아닌지를 이제 알 수가 있죠. 지금 번개봉판이 4장 다 번개봉판이 돼 있는 거죠. 4장 다 번개봉판이 돼 있고, 그 다음 아래는 이제 숯벌집 이렇게 지었고, 한번 죽었다.
여기 아래에 있는 이런 숯벌집도 따주면 좋아요. 아래 쳐져 있는 이런 숯벌집은 나중에 따주는데 얘네들은 어차피 나와도 걔네들 따주는 거. 어차피 여기에 진드기가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제 미리 제거를 하는 게 낫고, 여기도 이제 공기봉판이 잘 돼 있죠. 공기봉판이 지금 4장째입니다. 4장째. 여기서 먹이가 이렇게 찬 거는 최근에 이제 벚꽃꿀이 들어온 것들도 있어요. 안 들어왔다고 볼 수는 없고 들어왔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열었을 때 여왕은 여기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조심해야 돼. 여기가 만약에 여왕이 갔는데 눌러버리면 죽으니까 조심해야 돼. 그래서 아까 그거 이제 꿀이냐, 이게 꿀이냐 아니면 뭐 설탕물이냐, 그러면 섞여 있는 거예요. 꿀하고 설탕물하고 섞여 있는 거고, 나중에 우리가 이걸 채밀군으로 갔을 때는 철저하게 그거를 분리를 해내야 되는데, 그게 노하우죠. 관리를 하면서. 얘도 다 지었네. 다 지었죠? 오케이. 아까 여왕을 하긴 했으니까 얘는 잘 지었고. 그리고 착봉 상태가 이 정도다 그러면 그때 2장 증소를 잘 한 거예요. 만약에 1장 했다고 하면 그건 조금 이제 손해를 봤을 건데 2장을 잘 한 거죠. 2장 증소는 잘 했고. 잘했군요. 잘했죠. 이 벌이 월동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하는데, 그 다음에 얘는 거의 이제 먹이장이죠. 얘를 먹이장으로 하면 되겠다. 얘는 여기 일부 이제 먹이가 있는 것들은 점점 소진하게끔 유도를 하고, 여기 있는 먹이장은 나중에 이건 빼버릴 거거든요. 이제 거기다 표시를 할 거예요. 여기 소강대 위에다가 이제 표시를 할 건데, 잠깐만 뒤에도 한번 봐주시고, 여기 산란도 돼 있는데, 먹이장으로 일단은 먹이장으로. 그렇죠. 먹이장으로. 그래서 얘는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든든하게 1장을 놔뒀다가 빼는 걸로 하고, 먹이장이라고 써놓으셨다가, 그럼 이제 나중에 거기 꿀이 막 들어오면 거기에도 꿀하고 이제 뭐 겨울에 먹이하고 이렇게 먹이장이라고 표시를 해놓고 섞일 거란 말이에요. 섞이면 꿀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과감하게 빼뒀다가 나중에 이제 다른 벌통 분봉을 하거나 할 때 애들 먹이로 쓰면 됩니다. 먹이로 쓰면 되고, 지금은 이제 굳이 증소를 할까 말까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상태, 아까 번개봉판이 지금 4개 맨 끝에까지 하면 끝장에 한 반 정도로 번개봉판이 돼 있었죠. 그러면 4장 반 정도가 번개봉판이 돼 있단 말이죠. 물론 각살란까지 막 그 정도는 아니어도 지금 4장 반이면 지금 아까 그 번개된 상태로 봤을 때 늦어도 10일 안에는 다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빠르면 내일도 터져 나오는 애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 그 선배님께 질문. 자, 이 정도의 벌의 상태에서 증소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여기 하나, 그렇죠. 소초강 이제 놔뒀죠. 자, 여기서 증소를 할까 말까 할까요? 고민하는 척 하시고 하시죠. 너무 대답이 빠른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어갖고. 그렇죠. 해야 되겠다라는 바른 자세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벌의 상태나 아니면 산란의 상태나 번개봉판의 상황이나 그 다음에 날씨나 먹이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항상 내공할 때 생각을 해야 돼요. 증소를 할까 말까.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셨답니다. 대단한 양봉이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판단은 아니, 하는 걸로. 오케이. 하는 걸로. 아니 뭐 본인 벌통이니까 그래도 본인의 이제 판단. 내가 배우는 이유가 흥해도 있는데. 자기 거, 망해도 자기 거. 아니지, 좀 흥하게 좀 도와주는 거잖아. 현재는. 근데 저라도 이 상황에서는 증소합니다. 오케이. 예, 잘 커가고 있죠. 저라도 증소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대목에서 여기 공소비가 아니라, 아니 저기 소초강이 아니라 공소비였다. 그렇지. 만약에 그러면- 공소비였다 그러면 이 2장이 훨씬 더 빨랐을 거고, 산란도 마찬가지로 빨랐을 거고, 이 벌집을 짓는데 들이는 시간 정도로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초강보다는 그 공소비가 좋은 거고요. 지금 만약에 공소비다 그러면 저는 공소비를 2장을 넣었을 거예요. 공소비를 2장을 넣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공소비도 만드는 거잖아, 결론은. 그렇죠. 이 소초강으로 결국 만들어져야 공소비가 되는데, 놔두는 건데. 양봉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공소비가 많이 확보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도 이제 내년에는 공수비를 좀 많이 올해는 내가 어쩔 수 없는 거고 상황이 나는. 갖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여덟 장인 거죠? 여덟 장. 8장인데 그러면 이제 오늘 이거 한 장을 넣고 나중에 얘네들은 다 아까 4장 반 정도 애들은 터져 나온다고 그랬죠? 네. 터져 나오면 아마 다음 주쯤 되면 이게 이제 증수를 하면 9장이잖아요. 그럼 다음 주쯤 되면 이제 판단을 할 거예요. 벌의 상태를 보고 이 벌로 아까 왕대도 하나 붙여놨 왕대가 하나 있어서 이따 표시해 줘야 돼요. 왕대 하나 있었다고 안 뗐잖아요. 숯벌집 옆에 왕대를 이제 해줄 건데 그거는 이제 넣지 말아주세요. 넣지 말고 보온판은 그 정도만 대주고 왜냐하면 조금 놀이터가 좀 필요하니까 조금 여유 있게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 이게 개상으로 올릴지 말지 채밀군으로 갈지 어떨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카시아가 조금 올해도 빨리 필 거니까 이제 여기서는 조금 이제 좀 복잡한 것도 아니죠. 예를 들어서 벌이 산란을 하고 태어나서 외역벌이 되려면 최소한 한 달 정도는 걸려야 되거든요. 태어나서 한 열흘 정도는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21일 만에 벌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한 달이다 그러면 31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산란이 딱 된 애들 요런 애들이 아카시아 꿀을 따올 수 있는 외역벌인 거예요. 계산적으로 보면 시기적으로. 외역벌 그렇지. 그러니까 아카시아 꿀만 우리는 근데 상관없어요. 우리는 상관없는 게 희한하니까. 그렇지. 1년 내내 우리는 놔둘 거니까. 근데 아카시아를 많이 뜨고 싶은 사람들은 타이밍을 그렇게 맞추는 거예요. 우리는 1년에 한 번 꿀을 뜨기 때문에 초조하지 않지. 여기 느긋하게. 반절 아니면 하나? 반 넣어줘요. 반 넣어줘요. 반절짜리? 예. 화분은 계속 넣어줘야 되는데 든든하게 여유 있으면 하나를 넣어줘도 좋아요. 나중에 남으면 이제 빼더라도. 근데 지금 오리나무 화분이 들어오고 조금 있으면 이제 도토리 화분도 들어오고 이제 그럴 텐데 그냥 그 전까지 넉넉하게 반 넣어줘도 되고. 세로로 안 넣어주고 그렇게 넣어주는구나. 그래, 나 이거 비닐 때문에 그래. 스타일. 이거 여기가 마를 수도 있으니까. 비닐 때문에 그래서 아니 이 비닐을 떼가지고 그거 오케이. 그 비닐을 떼서 다시 덮어. 지금 넓은 비닐이 있어요. 아까도 그랬지만 근데 만약에 이제 처음에 이거 오픈할 때 비닐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혹여나 만약에 비닐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싸줬다 덮어줬다 그랬으면 훨씬 지금보다 나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준비해갖고만 비닐이 없어갖고 이러다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해주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안타까워.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때가 되면 비닐은 다 걷어내겠지만 벌들한테 있어서 보호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일주일을 내가 놓친 것 같아.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잘 증소를 잘 하셔서 괜찮은데 저쪽에 있는 애들은 조금 아까 미리 봤는데 조금 아쉬움이 좀 남네요. 그래도 대군을 어떻게 운영을 해보니까 좀 마음 자세가 좀 달라지죠. 완전히. 다르죠. 자기가 직접 해보는 거하고 한 통에서 이제 벗어나서 요 여기 지금 4통이 있는 것 중에 3통이 꿀이고 1통이 분봉군으로 간다고 그랬나요? 그러니까 벌 늘리는 용하고 꿀 따는 거하고. 그러니까 2통 정도만 따고 2통은 다 늘리면 되나? 그래도 상관없고 그거야 뭐 봉주 마음이지. 그래도 되고. 그래도 벌을 많이 키우는 게 우선 더 좋을 것 같아. 뭐 당장 뭐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 그래요. 근데 아직 내가 그런 걸 잘 몰라서 좀 자신감이 그게 없어서 그런데 벌을 키울 능력이 좀 되면 벌을 좀 더 많이 키우고 싶긴 하고. 요즘에 그 벌 우리처럼 오무양봉으로 하는데 실제로 영상으로 이제 보시면 채밀군 관리나 이런 것들을 마누라 양봉 도전기라고 하는 그걸로도 찍어서 올리고 있는데 작년에도 1년 내내 그걸 찍어 올렸거든요. 그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봄부터 가을까지 정말 아무것도 안 합니다. 진드기 구제약도 안 합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해 가지고 토종벌처럼 1년에 한 번 꿀을 뜨는 건데 이렇게 양봉을 하고 싶다.
근데 그게 돈이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항상 돈이 되냐고 물어봐. 근데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이렇게 꿀을 놔두면 벌들이 다 모밀기 때 먹어버리기 때문에 니네들은 꿀을 딸 게 없을 거다. 이게 지배적이에요. 벌들을 오래 하신 분들의 생각으로 지배적인 생각인데 저는 그렇게 해서 7년 동안 했는데 꿀을 안 따본 적이 없다는 건 얘네들이 다 먹지는 않는다는 거고, 그럼 얼만큼 남느냐 그랬을 때 제가 아직 망하지 않았다는 건 꽤 남는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 7년 동안에 제 경험한 걸로만 말씀드리면 제가 한 해 꿀이 되게 없었을 때 그때 5병 나왔어요, 한 통에서. 근데 꿀이 어느 정도 좀 잘 나온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꿀이 많았잖아요. 그때는 한 10병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5병에서 한 10병 정도를 계산을 하시면 저희 꿀은 100g당 10,000원이잖아요, 판매를 할 때.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한 병에 얼마 할 때 2.4kg짜리 그 한 병에 2.4kg니까 24만 원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5병이 나왔다 그러면 얼마, 10병이 나왔다 그러면 얼마,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얼마나 벌 수 있어 라고 하는 건 판로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들 하셔야 될 텐데 그 정도로는 양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그렇게 해서 망하지는 않고 있으니까 웬만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영상을 많이 보실 텐데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한테 양봉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시기별로 진드기약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근데 옥살산이나 개미산을 친환경 약재라고 하잖아요. 근데 외국에서는 옥살산이나 개미산 잔류 검사까지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친환경 약재라고 할지라도 외국에서는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개미산이나 옥살산도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걸로는 안 죽는다고. 근데 개미산이나 옥살산도 잔류성이 있으니까 잔류 검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개미산, 옥살산을 사용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늘 사용하는 건 아니고 1년에 2번만 씁니다. 꿀 따고 나서 한 번, 그 다음에 봄벌 깨우기 할 때 한 번, 이렇게 해서 2번 정도는 하는데 그 외에는 절대 꿀이 있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도 벌이 잘 큰다는 거. 작년에 8월 달인가 7월 달인가 8월 달에 한번 오셔서 서울에서 이제 그 양봉 수업도 하시고 동호회도 운영을 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8월 달에 좋은, 그러니까 약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이건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면 돼요. 마누라 양봉 도전기라고 하는 유튜브 영상을 확인하시면 될 텐데 그렇게 8월 달에 초강군인 벌은 자기가 처음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벌들이 좋아요.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라. 오무 양봉을 하셔도 괜찮다, 된다 라고 하는 것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꿀 뜬 다음에 그 다음부터 방제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 때문에 제가 작년에 바빠서 저도 저 벌을 좀 죽이기는 했습니다만 그거는 오무 양봉 때문에 죽은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벌을 한 통도 잃지 않도록 벌에만 전념하려고 해요. 어쨌든 말씀이 좀 길었는데요. 그래서 처음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용감하게 하셔도 된다. 그리고 우리 선배 양봉 도전기 우리 선배님도 잘 해나가실 거를 이제 보실 테니까 이걸 증거 영상으로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찍어야 될 텐데 인사 너무 바쁘신데? 안녕하세요. 정신을 못 차려, 정신을. 갑자기 많아져서. 잘 열심히 키워서 저도 깨끗한 꿀 만들어서요. 좀 아픈 사람한테 병도 좀 낫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꿀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이건 약성이 좋아서 충분히 가능하지. 그리고 저기 브랜드를 지금 고민하고 있잖아. 그것도 한번 슬쩍 오픈해 주시지.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건 저희가 산따라 꿀따라 협동조합의 이름이 브랜드가 사계 담은 꿀이거든요. 사계 담은 꿀이라고 하는 게 저희 브랜드예요. 근데 김정은 선생님은 아주 우리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독자적인 자기 브랜드를 이제 가지셔야 될 텐데. 그래서 자연을 나도 담다를 생각을 해서 사계를 담다 그래서 이제 나도 뭔가를 담으려고 그랬는데 자연을 담다는 너무나 많더라고. 그래서 담다를 포기를 하고요. 우선은 마음을 담다 어때? 산꿀을 했어요. 마음을 산꿀 했는데 산꿀도 누가 쓰고 있더라고요. 산꿀 써. 산꽃꿀 할까 하다가 푸른이라고 하는 게 되게 많은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푸른 산꿀 뭐 그 정도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어요. 마음을 담은 꿀 마담 어때 마담? 아니 농담이고요. 그래서 예. 괴산을 담은 꿀 괴담도 생각도 했었어요. 괴담. 어쨌든 제가 그, 좋은 이름 하고요. 거기에 맞게 뭐라 그래야 돼? 진짜 깨끗한 꿀을 만들어서 가을에 채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말 나왔으니까 여기 지금 채밀군으로 두 군을 운영을 하면 많은 양은 아니겠지만 꿀이 나오겠죠. 혹여나 여기 우리 선배님의 꿀을 먹고 싶은 분들은 예약을 하셔도 됩니다. 댓글창에다 예약을 해놓으면 지금부터 예약은 받아야 되죠. 예약은 받아서 저도 초창기 나는 또 예약을 받아놓고 처음이면 했었어. 또 영광이지 또 처음 내가 또 만들어서 그러니까요. 이 꿀을 먹을 수 있는 영광을 또 원하시는 분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예약도 받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대로 이 영상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영상을 보면서 얘도 채밀균으로 키울까봐 어쨌든 그래야 정확하게 보실 수 있을 테니까 어쨌든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어쨌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 네, 고생하셨어요.